뉴욕시가 오는 7월까지 모든 경제활동을 100% 개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에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2주 자가격리 지침 해제가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면제 대상을 해외 백신 접종자들까지 확대해달라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맨솔 담배 등 가양 담배의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반 담배보다 중독성이 높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1년 가까이 중단됐던 크루즈 운항이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재개될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9일 첫 소식입니다. 한때 미 전역에서 코로나19 집중 발생지로 꼽히던 뉴욕시가 오는 7월까지 모든 팬데믹 관련 제한령을 해제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식당과 체육관, 학교를 완전히 개방해 100% 경제 재개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김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시 인구 800만여 명 중 640만여 명이 코로나19 백신을 최소 한 차례 접종한 상태입니다. 1차 접종 비율은 43%에 달합니다. 이 같은 접종 확대를 계기로 시 당국은 경제활동 정상화 계획을 내놨습니다. 오는 7월 1일까지 모든 영업 제한을 해제해 경제를 100% 개방하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It means going to stores, and anyone who wants to shop at a store can go to a store again. It means bars and restaurants being able to come back, bring back so many of their employees, serve so many more customers. It means so many of our cultural events being open again. 따라서 식당과 술집, 체육관, 경기장 등은 팬데믹 이전처럼 최대 수용 인원을 모두 채워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뉴욕 지하철도 24시간 운영을 재개하고 모든 학교도 정상 수업에 돌입할 전망입니다. 방역 규제 완화 최종 권한은 주정부가 갖고 있지만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 역시 정상화 계획을 반겼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한 발 더 나아가 7월 이전 완전한 재개방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What happens in May, what happens in June? I would like to get the reopening, hopeful reopening date before that. I don't want to wait that long. I think if we do what we have to do, we can be reopened earlier. 반면 문화예술의 일부 부문 정상화까진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공연 준비 특성상 브로드웨이 극장의 정상화 시기는 오는 9월쯤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앞서 캘리포니아주도 경제 정상화 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6월 15일부터 코로나19 제한을 전면 해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독립기념일인 오는 7월 4일까지 코로나 사태를 거의 정상으로 회복시키겠다고 말해 이전 추가 주 정부들이 완전한 경제 재개방에 돌입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뉴욕 한인단체가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미국에서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들이 한국의 의무 자가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공식 요청했습니다. 뉴욕 한인학부모회는 미국에서 백신 접종을 마친 한인들이 한국 입국 시에 자가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백악관에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내국인들이 백신 접종을 마친 상태에서 한국에 입국할 경우 2주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외국인이나 해외 거주자들은 제외했습니다. 다만 향후 협약이나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되는 국가부터 순차적으로 격리 면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인천공항 세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통관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천공항 검역소에 따르면 제1여객터미널 인근 음압격리시설의 근무자 6명이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자 외에 다른 직원들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현재 검역소는 음압격리시설을 폐쇄한 뒤 방역 소독을 진행하고 업무를 재개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직원들의 코로나 확진 판정 뒤 이틀 정도 검역소의 업무가 중단되면서 국제 택배 통관 절차도 지연돼 일부 우편물의 경우 배송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남가주에서 가장 혼잡한 프리웨이 중 하나로 꼽히는 101번 프리웨이 일부 구간이 공사로 인해 내일부터 폐쇄됩니다.
LA시 시설공학부 BOE는 대형 고가도로 설치를 위해 내일 밤 10시부터 총 55시간 동안 101번 프리웨이의 2.5마일 구간을 임시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0번 프리웨이와 101번 프리웨이를 나뉘는 지점부터 5번, 10번, 101번 프리웨이 인터체인지까지의 구간이 5월 3일 월요일 새벽 5시에 정상 개통될 전망입니다. 한편 당국은 폐쇄 기간 동안 교량 공사 외에도 낙서와 잡초 제거, 포톨 정비, 표지판 교체 등 보수 작업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가 멘솔 향이 첨가된 흡연유 제품 판매를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FDA는 사망의 주요 원인인 멘솔 담배를 비롯한 모든 가양 담배 제품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국은 우선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안에 멘솔 담배를 금지하는 제품 표준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다만 판매 금지가 최종 확정되더라도 이는 제조와 유통, 소매 업체 등에만 해당되며 멘솔 담배를 흡연하거나 소지하는 경우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가능한 한 빨리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충분한 백신 공급량을 확보한 상황에서 백악관은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미국인들을 설득하는 것이 큰 과제로 남았습니다. 미 전역의 코로나19 확진율은 계속 감소하고 있지만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위협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Go get vaccinated, America. Go and get the vaccination.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열린 첫 의회 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호소했습니다. 팬데믹 종결은 결국 백신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6억 회분을 확보한 상황, 백신 거부자 설득이 큰 과제로 남았습니다. It is local doctors, it's clergy, it's civic leaders. So that's why our investment, $3 billion to do a big public advocacy campaign, is focused on empowering those local voices, because when your neighbor gets the vaccine, when your friend across the street gets the vaccine, you're much more likely to get it. 이제 미국의 백신 공급량은 수요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인도 등 다른 나라에선 코로나19로 목숨을 잃고 있고 확진자 수는 매일 기록적인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에서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서 민주주의의 무기고였던 것처럼 이번에는 다른 나라를 위한 백신 무기고가 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환자가 크게 늘면서 4차 대유행 주요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많은 전문가들은 미국 내 변이 확산에 대한 우려도 간과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If a variant were to develop that was not covered by the current vaccines, we would all be in deep trouble. 이번 주 하루 코로나19 백신 접종량은 270만 회분으로 확인됐으며 이는 2주 전보다 70만 회분 더 적은 수치입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시카고 보건당국이 다음 달부터 백신 접종을 받은 주민들이 콘서트 같은 행사에 참석할 수 있는 백스 패스를 출시할 계획입니다. 앨리스 나와의 시카고 보건구 커미셔너는 백스 패스는 주민 할인 혜택과 박물관 무료 입장 그리고 도시 명소 우선 관광권과 비슷한 시티 패스 개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이 패스는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에게만 공개되는 음악 행사나 축제에 참석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며 이 기회를 얻기 위해 백신 접종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백스패스는 특히 공연과 행사에 참석하고 싶은 젊은 층에 백신 접종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백스패스는 백신 여권이나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는 앱과는 다른 개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두 잔 정도의 음주는 코로나19 백신의 효과를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UC 얼바인 바이러스 연구센터는 음주가 코로나 백신의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백신을 맞은 전후로 한두 잔 정도의 술을 마신다고 효과가 떨어지진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음주량이 조금이라도 지나칠 경우 면역 체계를 포함한 체내 반응이 급격히 나빠질 수 있는 만큼 백신 효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현재까지 연방정부에서 승인한 백신 가운데 음주와의 연관성에 대한 공식적인 연구 자료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 크루즈 업체들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난해 3월부터 중단했던 운항을 올여름 재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크루즈 업계 경영진들의 서한을 보내 크루즈 승무원의 98%와 승객의 95%가 완전히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것을 입증할 경우 오는 7월 중순부터 운항을 재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크루즈 업체들은 항해를 실시하기 전 최소 60일 전에 운항 자격을 신청하고 출항 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CDC는 앞으로 신청서 검토 기간을 5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로열 캐러비안과 노르위전 크루즈 등은 미국 내 항구에 정박하지 않기 때문에 CDC의 허가가 필요 없다며 오는 7월 중순보다 더 빨리 운항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다음 달부터 단계적으로 봉쇄 완화에 들어갑니다. 에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은 5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 4단계에 걸쳐 봉쇄 완화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정부에 따르면 봉쇄 완화 조치가 시작되는 3일부터는 우선적으로 중고등학교에 대면 수업을 재개하고 주거지 반경 10km 이내로 묶어놨던 이동 제한이 해제됩니다. 이후 6월 9일부터는 백신 접종을 마친 외국인들이 방문할 수 있고 6월 30일부터는 통금 조치의 완전한 해제와 1,000명 이상이 모일 수 있는 대규모 행사 개최가 허용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대통령 선거 재출마를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100일 전날 열린 한 매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2024년 대선 출마를 100% 확신하고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를 러닝메이트로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수정헌법 2조, 국경과 증세, 에너지 산업 보호 등이 포함된 2024년 대선 공약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최근 남부 국경 이민자 급증으로 골치를 겪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를 맹비난하며 국경 장벽을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개솔린 가격 인상을 불러온 바이든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증세로 계획 중인 인프라 투자 계획 등에 대해서도 경제를 파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이 최악의 코로나 상황에 직면한 인도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인들에게 인도를 떠나라고 권유하고 나섰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에 따르면 백악관은 인도의 의료 서비스 이용에 대한 경고를 발령하고 현재 체류 중인 미국민에게 귀국행 항공편을 이용하라고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백악관은 인도 대사관 등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가족들에 대한 자진 출국을 승인하는 한편 직원들의 출국 허가 여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인도는 8일 연속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가 30만 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미 국무부는 인도 여행을 금지하는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했습니다. 미국 정보당국은 북한이 핵개발 등과 관련한 자신들의 정책을 변화시킬 만큼 국제사회 압박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올해 안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재개할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여홍규 특파원입니다. 에이브릴 헤인스 미국 국가정보국장은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무기를 외세 간섭을 막을 수 있는 궁극적인 억지력으로 보고 있으며 핵 보유를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기를 바라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은 현재의 대북 압박 수위가 자신의 접근법을 근본적으로 바꿀 만큼 충분하지 않다고 여기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핵포기를 유도하기 위해선 지금보다 한층 강도 높은 제재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헤인스 국장은 또 북한이 주변 안보 환경을 재편하기 위해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 may take aggressive and potentially destabilizing actions to reshape its security environment and will seek to drive wedge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의 스콧 베리어 국장도 같은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이 올해도 핵과 미사일, 군사 현대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북한이 처음엔
바이든 행정부의 새 대북 정책을 가늠하면서 도발을 피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대북 압박이나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명분으로 ICBM 시험 발사 등 도발에 나설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Pyongyang did not abandon its nuclear long-range missile test programs as it pursued diplomatic engagement to soften international support for sanctions. 북한의 도발 여부는 김정은 위원장이 그의 요구에 응하도록 미국과 한국을 얼마나 압박할 수 있을지에 관한 계산법에 달려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정보당국의 수장이 대북 제재 수위를 더 높여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면서 조만간 발표될 바이든 행정부의 새 대북 정책에 제재 관련해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여홍규입니다. 지난 8년 동안 발의와 폐기를 반복하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LH 사태가 터진 뒤에야 국회 문턱을 넘은 겁니다. 임명현 기자입니다.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첫 발의 8년 만에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공직자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 7년 이하 징역형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받습니다. 위반 공직자뿐만 아니라 비밀 등을 이용하여 이득을 얻은 제3자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토부나 LH 등 부동산 관련 기관의 경우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에 부동산 거래도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고위공직자 가족들은 해당 공직자의 소속기관 또는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맺을 수 없고 취업도 제한받게 됩니다. 국회의원도 주식 및 부동산 보유 현황과 민간부문 경력 등을 보고해야 하고 상임위 배정에 앞서 이해충돌 가능성을 심사받게 됐습니다. 사적 이해관계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도록 하고 의원 본인에 관한 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 적용 대상은 공공기관 임직원까지 포함한 190만여 명이며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됩니다. 국회는 또 임신 중 육아휴직을 허용한 남녀고용평등법, 필수 노동자들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법 등도 처리했습니다. 다만 쟁점 법안인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은 다음 달 이후로 미뤄졌는데 정의당은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의지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상공인들, 국민들 무서우니 언론에 나와서는 금방 할 것처럼 굴고. 민주당 박광원 의원이 내정된 국회 법사위원장 선출도 야당의 반발에 일단 다음 달 초로 넘어갔습니다. MBC 뉴스 임명현입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 후보가 4명으로 좁혀졌습니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탈락했습니다. 이재우 기자입니다. 국민청구 후보 13명을 놓고 심사한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과 구본선 광주고검장,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 4명을 최종 후보로 결정했습니다. 이 중 사법연수원 기수가 가장 높은 김호수 전 차관은 박상기, 조국, 추미애 등 현 정부 장관 3명을 보좌하며 검찰개혁에 발맞춰온 만큼 유력 후보로 점쳐집니다. 조남관 차장은 윤석열 전 총장의 전격적인 사퇴 이후 직무대행을 맡아 조직을 무난히 추슬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의 동기인 구본선, 배성범 두 고검장은 현 정부에서 각각 대검 차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 요직을 맡았습니다. 능력과 도덕성, 검찰개혁 의지 등을 평가하는 추천위의 표결을 거쳐 선정된 후보들입니다. 유력 후보로 꼽혔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제외됐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피의자 신분인점 등이 끝내 발목을 잡은 걸로 보입니다. 한 위원은 이 지검장에 대한 노골적인 반대 의사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자기 조직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조직의 수장이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범계 장관은 추천된 4명 가운데 최종 후보자 1명을 조만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합니다. 대통령이 후보자를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면 새 검찰총장은 일러야 다음 달 말쯤 임명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지금까지 담보만 있으면 대출받기는 어렵지 않았지만
앞으로 원리금을 갚을 능력도 함께 따지기로 했습니다. 가계 부채의 규모가 급격히 늘자 정부가 대출 규제에 나선 겁니다. 노경진 기자입니다. 코로나19가 덮친 2020년. 사람들은 먹고 살기 어려워서 돈 빌리고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하려고 돈을 빌렸습니다. 가계 부채가 1,700조 원을 돌파해 우리나라 1년 GDP보다 많아졌습니다. 가계부채 문제는 전세, 주택자금 등 서민 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동시에 금융 시스템의 리스크를 촉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어서 세밀한 점검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정부가 가계대출을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방법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입니다. 개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 갚을 능력이 있는지 소득을 따져보고 그만큼만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갚을 돈을 따질 때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학자금 대출은 물론 마이너스 통장, 카드론까지 모든 대출을 전부 합해 계산합니다. 규제 비율은 40%. 예를 들어 연소득 5천만 원이면 매년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가 2천만 원을 넘지 않게 대출해주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담보대출을 받아 여러 채의 아파트를 사들이기 어려워집니다. 자산 거품을 빼는 효과도 거둘 수 있습니다. DSR 규제는 올해 7월부터 차차 도입돼 2년 뒤부터는 1억 원 이상 모든 채무자에게 적용됩니다. 이런 규제 방식은 소득이 적을수록 돈 빌리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는 그래서 청년층의 장기 주택담보대출과 소득이 낮은 고령층과 전업주부를 위해 별도의 보완책을 두기로 했습니다. 청년층과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대출 규제 완화는 당정 협의를 거쳐 다음 달 따로 발표됩니다. MBC 뉴스 노경진입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당대당 통합을 하겠다는 데는 원칙적인 합의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합당 이후 당명으로 국민의힘을 쓰느냐, 새 당명으로 바꾸느냐를 두고 양측의 이견이 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은 전날 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만나 합당 의지를 확인했다며 양당의 통합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년과 여성들의 이 정치 진출을 활발하게 하기 위한 의무 할당제랄까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 안 대표 역시 주호영 대행과 당대당 통합에 공감대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당대당 통합이라는 큰 틀에서 서로 공감대는 있었습니다. 즉, 그 방법이 이 지지층 기반을 넓히는데 좋은 방법이라는 것은 서로 생각이 유사했습니다. 문제는 합당 방식입니다. 양당의 대표가 당대당 통합이라는 같은 표현을 썼지만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당대당 통합을 하더라도 당명은 국민의힘을 그대로 쓰는 것에 안 대표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란 당명까지 바꾸고 합당하는 것은 꼬리가 몸통을 뒤흔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당 관계자는 안 대표가 국민의힘이란 당명에 동의한 바 없다며 당명은 당연히 새롭게 바꿔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국민의힘으로 흡수되는 모양새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새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을 선출합니다. 국민의힘 새 지도부와 안 대표가 당명을 비롯한 세부 논의를 이어가야 하지만 합당 방식에 대한 이견을 조율하는 데에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한 가정집에서 13시간이나 이어진 대치 끝에 경찰 2명과 용의자 등 5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한 가정집에서 13시간이나 이어진 대치 끝에 경찰 2명과 용의자 등 5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AP통신은 현지 시각 28일 노스캐롤라이나의 한 가정집으로 출동한 경찰관 2명이 이튿날 총에 맞아 숨졌다고 전했는데요. 경찰은 집주인이 출근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는다는 신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에 총을 쏜 용의자의 어머니와 의붓아버지도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용의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인다는데요.
어머니와 의붓 아버지도 용의자가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독자 우주정거장의 핵심 모듈을 발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중국 유인 우주국은 29일 창정 5B 로켓에 우주정거장 모듈을 실어 발사했는데요. 이번에 쏘아올린 모듈 텐허는 우주정거장의 궤도를 유지하기 위해 추진력을 내는 기능과 향후 우주 비행사들이 거주할 생활 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텐허는 우주 비행사 3명이 6개월간 머물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요. 중국은 내년 말 우주정거장 완공을 목표로 올해와 내년에 모두 11차례에 걸쳐 모듈과 부품을 보내 우주정거장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남성으로 성전환한 할리우드 스타 엘리엇 페이지가 오프라 윈프리와의 인터뷰를 통해 심경을 밝혔습니다. 현지 시각 29일 페이지가 출연한 인터뷰 전문 프로그램 오프라 컨버세이션의 예고 영상이 공개됐는데요. 이 영상에서 페이지는 살면서 처음으로 나답다는 걸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또 티셔츠 차림만으로 있어도 편안함을 느끼게 된다고 말하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는데요. 앞서 페이지는 작년 12월 대중에게 성전환 사실을 알렸고 이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성전환자들을 돕고 싶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이슈를 전해드리는 투데이 이슈톡 시간입니다. 수영장 바닥이 통째로 무너지는 사고가 폐쇄회로에 포착됐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는데요. 이슈톡 첫 번째 키워드는 수영장 바닥이 와르르 주민들 대피 소동입니다. 갑자기 수영장 바닥이 아래로 사라집니다. 한꺼번에 쏟아진 물은 수영장 아래의 주차장을 덮치면서 물바다로 만드는데요. 지난 22일 브라질의 한 콘도형 아파트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갑작스러운 소동에 주민과 관리인 등 270여 명이 긴급 대피했는데요. 당국은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한 주민은 온수가 채워져 있던 수영장에서 가스 냄새를 맡았다고 하는데요. 한편 영상을 본 누리꾼은 부실 공사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건물을 지은 건축회사 측은 전문가가 단지 전체를 조사 후 구조적인 손상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며 주민들이 아파트로 돌아갈 수 있게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헐리우드 배우 톰 크루즈는 대역 없이 맨몸으로 액션을 소화하는 걸로 유명한 배우죠.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미션 임파서블 카메라맨을 구한 톰 크루즈입니다. 영화에서 위기에 처한 동료는 어떻게든 구해내는 할리우드 배우 톰 크루즈. 현실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졌네요. 현지 시간 27일 영국 노스 요크셔주에서 영화 미션 임파서블 7의 기차씬을 찍던 중 미끄러진 카메라맨을 구한 건데요. 당시 톰 크루즈는 움직이는 기차 위를 종횡무진 뛰어다니고 있었고 카메라맨은 그의 액션을 촬영하느라 기차 난간에 아슬아슬 매달려 있었다죠. 그러던 중 발을 헛디뎌 기차 아래로 추락할 뻔한 순간 톰 크루즈가 그를 붙잡아 끌어올린 겁니다. 당시 스태프와 배우 모두 안전장치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기차가 달리는 중이라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하는데요. 스크린 밖에서도 영웅인 톰 크루즈는 1988년에도 상대 배우를 구조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번 일로 톰 크루즈의 미담이 또 하나 추가가 됐네요. 태어나자마자 엄마에게 버림받은 아기가 영리한 반려견 덕분에 목숨을 건진 사연이 알려졌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엄마가 버린 신세가, 반려견이 구조입니다. 해리란 이름의 이 허스키는 지난 22일 영국 잉글랜드 벙잉엄시의 한 공원에 주인과 산책을 나왔다가 수풀에 버려진 담요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안에는 사내 아기가 들어있었다는데요. 당시 견주는 담요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이 녀석은 달랐다죠. 둘둘 말린 담요에 호기심을 보이더니 조심스레 쿡쿡 찌르는 순간 아기가 울음을 터뜨린 겁니다. 놀란 견주는 아기를 안아 달랬고 반려견은 곁을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경찰은 갓난 아기가 버려진 걸로 보고 CCTV를 토대로 아기 엄마로 추정되는 20대 백인 여성을 추적하고 있는데요. 사연을 접한 한 누리꾼은 기특한 일을 한 헬에게 꼬리를 가진 영웅이라고 부르며 간식을 두둑히 주라는 당부를 남겼다고 하네요. 영국에서 산부인과 의사들을 충격에 빠뜨린 슈퍼베이비가 태어나서 화제입니다.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쌍둥이인 줄 6kg 초우량아 탄생입니다. 영국에서 5.89kg 몸무게로 태어난 여자 아기 에밀리아인데요. 의사들도 초음파 검사에서 쌍둥이일지 모른다고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에밀리아가 제왕절개로 우여곡절 끝에 세상에 나왔을 때는 의사들도 헛웃음을 줬다는데요. 병원 개원 이래 초우량아는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덩치가 생후 2개월 수준인 에밀리아는 영국에서 두 번째로 큰 신생아라는 기록도 얻었는데요. 일반 신생아보다 몸집이 큰 탓에 엄마 아빠는 아기 옷도 다시 사야 했다죠. 산모는 배가 커지면서 피부가 터서 피가 날 정도였고 남편의 도움 없이는 걷지도 못할 만큼 힘든 시기였지만 멋진 딸을 낳게 돼 기쁘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투데이 이슈 톡이었습니다. 이상으로 4월 29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